자, 2016년 8월 30일 화요일 시황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36% 상승한 2039포인트로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전일 상승했었던 미 증시의 상승 영향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오늘 순매수의 흐름들을 좀 나타냈었고, 거기다가 이제 선물에서는 장중에 매수를 보이다가 결국엔 장막판에는 매도로 좀 전환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이 쌍끌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 상승을 좀 주도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 기관 쪽에서는 투신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나마 연기금이 매수로 좀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소식이 뭐냐면은 연기금이 올해 이제 국내 시장의 목표로 지금 채워야 되는 비중이 한 2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 한 17% 정도밖에 보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적인 그 목표치에 채우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다라고 하는 점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에는 시장의 수급은 외국인들이 좀 더 받쳐주고 연기금이 받쳐주고 여기에 이제 투신만 매수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수급은 탄탄하게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은 우상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흔들고 들었다가 놨다 하는 그런 파동들이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서 점진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타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한진해운이 결국에는 법정 관리 수순으로 조금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오전에는 기대감에 어떻게 보면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지 않고 채권단과 이제 좋게 좀 자율협약해서 좋게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채권단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거의 법정 관리로 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청산의 흐름으로 좀 가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오늘 초반에는 좀 들었다가 이제 장 막판에는 거의 점심때를 기점으로 해서 급락으로 나왔고 현재는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진해운이 조금 더 이제 시장의 이슈 종목으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그래도 좀 크게 잘 가는 건 없었지만 반대로 크게 떨어지는 것들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진해운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는 현대상선이나 대한해운이나 이런 쪽이 조금 흥하해운이나 이런 쪽이 급등이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그냥 완만한 시장의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뚜렷하게 그렇게 크게 잘 간 것도 없지만 반대로 크게 떨어진 것도 없이 업종별로 고르게 골고루 살짝 올라가고 살짝 떨어지는 이런 범위 내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좀 만들어졌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 정도,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좀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저점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 시장의 저점이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 때문에 떨어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그렇게 큰 연관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졌었고 오늘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본질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신용장고에 있겠죠. 지금 개인들의 그 코스닥 시장에서의 신용장고가 4조 3천억 원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정도는 털어내야 됩니다. 한 번 정도는 털어내야 어느 정도 또 시장이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지금만 놓고 봤을 때는 신용장고가 여전히 많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한 번 정도는 좀 털어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현금 보유 비중을 어느 정도 좀 들고 있으면서 주가가 떨어지거나 급락 나왔을 때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좀 잡아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전체 종목들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다가 어제는 다 떨어졌다가 오늘은 다 올라왔어요.
어제는 이유 없이 떨어졌고 오늘도 이유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딱히 이유를 붙일 만한 거는 없는데 어제도 떨어질 때 이유 없이 떨어졌었고 시장이 어느 정도 들어주고 회복해주면서 종목들이 이유 없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은 그나마 조금 종목들이 빨간색 양봉을 보이면서 좀 버텨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역시나 이제 주도주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결국에는 몇몇 테마주들,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들이죠. 뭐 한창이라든지 반기문 테마주들이 상승의 흐름들을 보였고, 지엔코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문전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의 흐름들을 좀 나타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급등을 보였었던 안철수 관련주들은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써니전자나 그다음에 안넬이나 이런 종목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뚜렷하게 잘 간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뭐 전체적으로 잘 갔기 때문에 딱히 뭐 꼽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전반적으로는 이 정치 테마주들이 좀 강세 흐름들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도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뭐 에코프로라든지 사막 콘덴서 이런 것들도 오늘 상승 흐름들을 나타냈듯이 전기차 관련주들도 어떻게 보면 오늘 강세 흐름들을 나타냈었던 하루였기 때문에 어제 급락에 따른 오늘 반발 매수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아직 시장이 완전한 바닥을 찍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거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손절을 하고 빠지는 것보다는 그 하락이 나왔을 때 역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분할 매수를 해서 떨어졌을 때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이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좀 더 올라가고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신용장고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하방의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현금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실적이 좋은 OLED 관련주 또는 대선 관련주 또는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16년 8월 30일 화요일 시황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황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